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오늘은 게임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2000년도부터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했던 게임인 리니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게이머가 있다면 언제 어떤 서버에서 플레이하셨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 있었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NC소프트 주가 폭락 사태를 꼽고 싶은데요. NC소프트의 야심찬 신작이었던 트릭스터 M 발표를 보고 난 투자자들이 NC가 리니지를 벗어나는데 실패했구나, 이름만 바뀐 또 다른 리니지가 나왔구나 하고 실망해서 주식을 마구 내던졌던 그런 사건이죠. 올해 초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주가가 빠졌었는데요. 시총 20조 원을 넘겼던 거대한 회사가 빠르게 반토막 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홍콩에 오래 살았다 보니 중국 주식을 많이 하는데요. 시진핑이 때려잡는 중국 주식들만큼이나 무섭게 빠졌던 게 올해 NC 주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리니지라는 IP 하나로 20년 넘게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NC소프트인데요. 한때는 천재적인 모델로 불리면서 전 세계 게임사들이 벤치마킹하기로 했던 NC의 과금 모델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죠. 짧게는 유저 착취형 과금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로또 1등급의 확률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빠찡꼬 스타일의 과금 모델에 이제는 유저들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니지 M 업데이트에서 유일이라는 등급이 등장했는데요.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한 15억에서 20억 원을 써야 된다고 하죠. 그 전 단계인 전설 단계에 도달하는데도 3에서 4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리니지 M에서 유일 등급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야 되는 거죠. 아무튼 유저들의 이탈과 불매 운동이 가속화되는 중인데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고 리니지라는 게임의 의존도가 높은 회사인 만큼 NC라는 회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NC의 부흥을 이끌었던 린저씨들, 저도 리니지를 계속했으면 린저씨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린저씨들이 카카오게임즈에서 밀고 있는 오딘으로 넘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게임만 놓고 보면 도찐 개찐일 것 같긴 한데 리니지보다는 뭔가 더 운영을 잘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 산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전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요. 최근 글로벌 투자업계에서도 핫한 NFT라는 키워드와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합쳐놓은 개념의 온라인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코인과 NFT를 획득해서 이를 현실 세계의 거래소에서 팔아서 달러 형태로 수익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게임 내 암호화폐를 통해서 Play to Earn 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리니지가 Play to Win, 즉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마구 질러서 게임 세상 내의 경쟁자를 무찌르기 위한 목표로 플레이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 엑시 인피니티는 유저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엑시에 대해 더 설명하기 전에 NFT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짚고 가면요.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순살로 드리면 NFT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가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게임 캐릭터,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NFT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디지털 파일의 소유자는 순살이다, 복사할 수 없다 라고 NFT 내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끝없이 치솟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자산들인 코인들, 코인 세계의 현금이 이런 코인들이죠. 이런 코인들부터 각종 미술품, 컴퓨터로 그린 캐릭터, 스포츠 영상, 유명인이 남긴 트윗들까지 죄다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주는 이런 NFT라는 형태의 자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의 인기가 게임으로까지 이제 퍼졌다고 보면 되고요. NFT라는 디지털 자산이 인기를 끌다 보니 이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시라는 NFT 거래소가 있고요. 트위터나 FTX 같은 회사들에 이어서 최근에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까지 NFT 거래소 사업에 뛰어든다고 말한 상황이죠.
자, 다시 엑시 인피니트로 돌아와서 엑시에서는 각자가 고유한 NFT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이 NFT 캐릭터를 사서 플레이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초반에 현금이 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꽤 커서 100만원 언저리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NFT 캐릭터를 장만해서 엑시 게임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과의 결투를 통해서 캐릭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배틀을 통해서 이기면 코인을 얻는데 이 배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NFT 캐릭터를 성장시켜야 되는 구조예요. 이를 위해서는 게임 내 화폐를 사용해서 과금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게임 내 화폐를 구매해야 하다 보니까 해당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배틀 내에서 이겼을 때 얻는 보상이 커지게 되겠죠. 돈 놓고 돈 먹기의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순환이 반복되면서 유저들이 코인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생태계 내의 화폐, 코인들은 현실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을 위해서 NFT 캐릭터가 필요하고 이를 사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코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캐릭터가 배틀에서 이기면 코인을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코인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틀에서 많이 이기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더욱 성장시킬 필요가 있으니 더 많은 코인을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코인을 사게 되니 코인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배틀에서 이겨서 받은 코인의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켜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코인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고 하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인 이 엑시 코인은 연초 대비해서 현재 약 2000% 이상, 최고점으로 보았을 때는 한 5000% 이상 상승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NFT 수집품들 중에서 엑시 인피니티의 NFT들이 거래량 1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크립토펑크, NBA 탑샷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NFT들보다도 엑시에서 만들어진 NFT의 거래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엑시 인피니티 게임 자체는 솔직히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UX도 보면은 과장 못해서 2000년대 초반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 play to earn 이라는 과금 모델, 이 과금 모델이라고 해야 될지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이 배틀에서 이기면 돈을 벌 수 있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권, 필리핀에서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졌을 정도인데요. 필리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 한 달 평균에 30만원 정도를 받는데 엑시 인피니티를 플레이하면 평균 5에서 60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알바생들이 뛰어들면서 이렇게 엑시 코인의 수요가 폭등을 했고 가격 폭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와중에 코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코인민국 한국인들도 전쟁에 참전을 해서 엑시의 게임은 안 하더라도 엑시 인피니티 코인에 투자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인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시작하려면 나만의 NFT 캐릭터를 일단 구매해야 되는데 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고 캐릭터 가격이 너무 비싸지자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초기 비용이랑 캐릭터를 지원해주고 수익을 나누는 파트론 후원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말이 후원제고 엑시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대주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다단계스러운 모델입니다. 지금도 이런 패트론 제도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초기에 해당 구조를 만든 사람은 산하에 수천 명을 데리고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벌어들인다는 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게임사들도 이런 노다지를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한국에서도 P2E 모델을 차용한 게임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한국은 게임법 32조 7항에 따라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해당 법이 없는 나라에서 글로벌 버전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사의 미르4가 그 시작인데요. 게임 내에 희귀 광물을 채집해서 NFT 아이템이나 코인으로 교환을 하고 해당 아이템과 코인은 개인 간 P2P 거래를 하거나 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광물이 잘 나오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드나 세력 단위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게 되고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캐릭터나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물, 즉 코인이 필요하기에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 모델을 그래픽, 액션, 세계관, UX 등의 복합적 요소와 잘 버무려서 구현했다는 평을 받다 보니 이 개발사인 위메이드 주가도 달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2달 새 4배 넘게 올랐을 정도죠. 다만 미르4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 기존의 리니지가 잘 해왔던 모델이긴 합니다. 유저들끼리 혈맹을 조직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사냥터를 독식하고, 독식을 하기 위해서는 혈맹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는 구조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러한 사냥터들을 독식해서 나오는 아이템으로는 본인들의 게임 내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다만 이러한 아이템들이나 캐릭터들이 리니지라는 게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었고,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나 환금성이 없었다는 게 리니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 사실은 20년 전 리니지 초창기 시절부터도 게임을 통한 플레이 투 earn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국 게임법 조항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을 뿐이죠.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같은 사이트들이 진작부터 존재해왔고 어둠 세계에서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인 2005년 여름방학 때 정말 오랜만에 리니지를 하다가 우연히 고가의 아이템을 먹은 후에 알바 계획을 아무튼 기존에 없었던 모델이 아니라 음지에서 암암리에 존재했던 모델이 양지에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와 NFT 개념이 등장하면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행위인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 매매가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거죠. 엑시 인피니티의 경우에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단순 노동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 대신 게임을 하는 느낌이고 유저들을 락인시킬 지속적인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향후에 현재 게임과 같은 고사양 그리고 고도의 UX를 갖춘 P2E 게임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엑시가 글로벌 인기를 빠르게 끌다 보니 엑시 인피니티 운영사인 스카이 마비스는 최근에 기업가치 3빌리언, 한 3.5조 원 정도를 찍으면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유치했을 정도입니다. 문연지 몇 년 안 된 회사인데 기업가치가 초고속으로 상승하고 있죠.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 한 17%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매출 구조인데요. 아무튼 이 투자금까지 더 땡겼으니까 이 많은 돈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힘써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P2E 구조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묶이는 게임인 이 로블록스와도 닮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유저들도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게임 화폐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환급 단위가 너무 커서 사실상 현금화가 어렵고 크리에이터들에게 훨씬 더 집중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더 돌아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엑시와 같은 P2E 모델에서는 누구든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게임 내 화폐가 현물과 연동되게 된다면 고도의 통화 정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 속 화폐의 가치가 폭등이나 폭락하지 못하도록 통화 정책과 컨텐츠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 토큰 이코노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나의 작은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는 토큰 이코노미스트라고 불리는 화폐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암호화폐 세계와 전통 세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느낌인데요. 단순히 금융시장에서 코인이 거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산업 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사용성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실리콘밸리의 전통적인 VC인 안드레슨 호로비츠, A16Z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엑시 인피니티에도 투자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9월 말에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금지할 생각은 없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으로 정식 승인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듯이 전통 투자자들까지 암호화폐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가진 기업들이 더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0년 전 버전의 리니지가 하고 싶은 밤이네요. 안녕.